어머니, 그 돈은 원래 우리 거였잖아요. 사위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68배를 살아온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날은 손주 지훈이의 돌잔치가 있던 날이었다. 아침부터 분주했다. 딸 수진이가 전화를 했다. 엄마, 오늘 5시까지 오시면 돼요. 나는 서둘러 준비를 했다. 손주에게 줄 금반지도 챙기고 새로 산 한복도 입었다. 잔치는 화려했다. 호텔 연회장이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꽃이 가득했다. 내 딸이 이렇게 큰 잔치를 하다니 가슴이 뿌듯했다. 톡톡 화면 터치 2번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격 사연 시작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도 찍고 친척들과 인사도 나눴다. 사위 민수는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사위를 둬서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 11시쯤이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습관처럼 통장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켰다. 은행 앱을 눌렀다. 화면에 숫자가 떴다. 잔액 0원.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다. 다시 눌러봤다. 0원. 또 눌렀다. 0원. 손이 떨렸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 통장엔 3천만 원이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아껴서 참아가며 모은 돈이었다. 병원 갈 때 쓸 돈이었다. 요양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숨이 가빠졌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 통장이 이상해. 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내일 얘기해요. 아니야, 지금 봐야 돼. 돈이 다 없어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딸이 말했다. 엄마, 요즘 앱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내가 늙어서 헷갈린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다. 아니야, 분명히 확인했어. 0원이라고 나와. 딸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내일 민수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지금은 좀 쉬어요. 전화가 끊겼다. 잠이 올 리 없었다. 밤새 뒤척였다. 새벽 5시가 되자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사위가 받았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엄마 통장 좀 확인해 줄 수 있니?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어머님 통장을 확인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아니, 혹시 내가 아는 게 있나 해서. 그때 사위가 말했다. 어머님, 요즘 사기가 많잖아요. 은행에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아침이 됐다. 은행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말했다. 고객님, 어제 오후 4시에 3천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누구한테요? 수신자 명의는 김민수님입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김민수? 내 사위였다. 왜? 이해가 안 됐다. 급하게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민수가 엄마 돈 가져갔어? 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행에서 확인했어. 어제 4시에 민수 통장으로 3천만 원이 갔다고. 잠시 침묵. 그리고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건 저희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요. 급하게 쓸 일? 네,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가슴이 무너졌다. 수진아, 그건 엄마한테 물어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어차피 나중에 엄마 돈 다 제 거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어차피 내 거?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그 돈이 필요한데. 수진아,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그 돈은 엄마 돈이야.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전화가 끊겼다.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후가 되자 딸과 사위가 함께 찾아왔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말씀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 왜 그랬니? 사업이 어려워져서요. 당장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래서 엄마 통장에서 가져간 거니? 네, 근데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그 돈 어차피 나중에 수진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또 그 말이었다. 민수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 돈으로 병원도 가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해. 사위가 웃었다. 진짜 웃었다. 어머님, 병원은 저희가 모셔드리면 되잖아요. 그 웃음 속에 미안함은 없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딸이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수진아, 이건 아니잖니. 엄마는 혼자시잖아요. 우린 셋이에요. 누가 더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가장 아팠다. 혼자라서 덜 중요하단 말인가. 혼자라서 돈이 필요 없단 말인가. 내가 혼자인 게 내 잘못인가.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를 남겨두고 그때부터 혼자였다.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필요했다. 아플 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 때 기댈 곳이 없으니까. 엄마, 이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딸이 조용히 말했다. 크게 만들다니? 경찰이나 그런 데 신고하지 마시라고요. 사위가 덧붙였다. 어머님, 그러시면 손주 지훈이 못 보세요. 우리 관계 끝나는 거예요.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내가 참으면 되는 건가?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두 사람은 일어섰다. 떠나기 전에 사위가 말했다. 어머님, 그 돈은 원래 우리 거였잖아요. 나중에 물려받을 거 미리 쓴 것뿐이에요.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을 착하게 살았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딸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밤이 깊어갔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참아야 하나? 아니면 싸워야 하나? 싸우면 딸을 잃는다. 손주도 못 본다. 하지만 참으면 나를 잃는다. 내 존엄을, 내 삶을. 새벽이 됐다. 결심이 섰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나도 사람이야. 내 돈이야.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금융 착취예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요? 네, 경찰에 신고하시고 변호사 상담도 받으세요. 손이 떨렸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꺼냈다. 평생 적어온 기록들이 있었다. 통장 사본도 정리해뒀다. 입출금 내역도 빠짐없이 보관했다. 이게 내 무기가 될 거야. 오후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금융 착취 신고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경찰이 온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정말 신고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래, 신고했어. 미쳤어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도둑질이 괜찮은 건 아니잖니.
도둑질이요? 지금 우리를 도둑으로 만들 거예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수진아, 엄마는 그냥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야. 엄마, 이러시면 우리 관계 끝나요. 정말로요. 전화가 끊겼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다. 경찰은 친절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하는 건가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께서 용기 내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그런가? 이게 용기인가? 아니면 그냥 생존인가? 며칠 후 딸네 집 앞에서 수진이를 마주쳤다. 우연이 아니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우릴 범죄자로 만들잖아요. 엄마는 그냥 내 돈을 찾고 싶을 뿐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요. 민수 오빠 사업이 안 되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럼 나는 길거리에 나앉아도 되는 건가? 수진아, 엄마도 힘들어. 그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 병원은 저희가 모셔드린다니까요. 너희가 모셔줄 거면 왜 돈을 가져갔니? 딸이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사위였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머님, 이 일 크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민수야, 너희가 먼저 크게 만든 거 아니니? 저희는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했어요. 가족끼리 해결? 엄마 몰래 돈 가져간 게 해결이니? 사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님, 경찰 조사 취하세요. 싫어. 어머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사위가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일 계속 진행하시면 손주 지훈이 못 봅니다.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저희가 안 만나드리면 끝이에요. 협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해.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갈 거야.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떨렸다.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 내가 잘하는 걸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걸까? 그날 밤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박정혜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민수 씨 친구입니다. 들으셨을 텐데 민수 씨 지금 정말 힘듭니다. 친구?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박 씨, 가족끼리 왜 이래요? 조용히 넘어가면 되잖아요.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게 뭐지? 왜 친구까지 나서는 거지?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만두세요. 겨우 4글자였다. 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손이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떼지도 못했다. 급하게 경찰에 전화했다. 경찰서입니까? 협박 쪽지를 받았어요. 경찰이 다시 찾아왔다. 쪽지를 증거로 가져갔다. 어르신, 혹시 CCTV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집이 너무 조용했다. 무서웠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옆집 이모였다. 정희야, 괜찮아? 네, 이모. 소문 들었어. 딸하고 사이가 안 좋다며? 벌써 소문이 났구나. 네, 좀 그래요. 이모가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앉았다. 정희야,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가족끼리 왜 그래? 또 그 말이었다. 가족이니까 참으라는 말.
이모, 제 돈을 가져갔어요. 그것도 몰래요. 그래도 딸이잖아. 나중에 다 내 거 될 건데. 나중에?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이모, 저도 살아야 해요.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정희야, 늙으면 자식한테 밉보이면 안 돼. 나중에 누가 돌봐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밉보이지 않으려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참으라고? 이모가 일어서며 말했다. 정희야, 잘 생각해봐. 혼자 늙는 거 외로워.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눈물이 났다. 왜 다들 나보고 참으래? 왜 내가 양보해야 해? 며칠이 지났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다. 법률사무소는 깨끗했다.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다. 어르신, 상황 설명해 주세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사위가 돈을 가져간 일, 협박 쪽지를 받은 일, 주변에서 참으라는 말을 들은 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횡령이요? 네, 어르신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갔으니까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요? 가족 간 사건은 증거가 중요해요.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 수첩.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어르신, 이렇게 정리하신 분은 처음 봐요. 제가 평생 꼼꼼하게 살았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 높아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상담을 마치고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오랜만에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뒤를 따라왔다. 돌아봤다. 사위였다. 어머님. 깜짝 놀랐다. 민수야, 어떻게 여기를? 어머님 따라왔습니다. 소름이 돋았다. 왜? 변호사 만나셨죠? 어떻게 알았지? 민수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사위가 가까이 다가왔다. 어머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일 그만두세요. 싫어. 어머님,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할 거야.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책임지세요. 그리고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다. 창문도 확인했다. 모두 잠겼다. 그날 밤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10번, 20번. 결국 받았다. 누구세요? 박정혜 씨, 정신 차리세요. 가족을 파괴하고 싶어요? 남자 목소리였다. 낯선 사람이었다. 누구시냐고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고소 취하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대체 뭐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다. 새벽이 됐다. 결심이 더 단단해졌다. 무서워도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내 돈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아침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다. 시계를 봤다. 9시 30분이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박정희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줬다. 금융범죄 수사팀입니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금융범죄?
내가 신고한 건데 왜? 안으로 모셨다. 거실에 앉았다. 경찰이 노트북을 꺼냈다. 어르신, 은행에서 자동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동신고요? 네, 최근에 놓인 금융 착취 방지 시스템이 생겼어요. 어르신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내가 신고 안 해도 됐던 건가? 경찰이 화면을 보여줬다. 어르신 계좌에서 3천만 원이 한 번에 이체됐어요. 수신자는 김민수 씨. 네, 제 사위예요. 어르신께서 직접 이체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럼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없어요. 다른 경찰이 물었다. 어르신, 혹시 핸드폰을 빌려준 적 있으세요? 그때 기억이 났다. 한 달 전이었다. 딸네 집에 갔을 때였다. 사위가 말했었다. 어머님,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제 거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때 빌려줬다. 10분 정도였다. 그때 뭔가 한 건가? 네, 한 번 빌려준 적 있어요. 경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어르신, 그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셨나요? 네, 제가 직접 풀어줬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름이 돋았다. 계획적이었구나. 그때부터 준비한 거구나. 경찰이 말했다. 어르신, 혹시 증거 자료 있으세요? 나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정리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거실로 돌아와 탁자에 놓았다. 경찰의 눈이 커졌다. 어르신, 이게 다 뭐예요? 제 통장 사본이랑 입출금 내역이에요. 10년치예요. 경찰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렇게 정리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저는 평생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했다. 어르신, 이거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가슴이 뿌듯했다. 내가 잘한 거구나. 평생 꼼꼼하게 산 게 도움이 되는구나. 경찰이 물었다. 어르신, 혹시 동의서나 서명한 서류 있으세요? 서명요? 없는데요. 확실하세요? 네, 전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어요. 경찰이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화면을 보여줬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화면에 서류가 떴다. 계좌 이체 동의서였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명도 있었다. 하지만 내 서명이 아니었다. 이거 제 서명 아니에요. 확실하세요? 네, 제 서명은 이렇게 안 써요. 경찰이 서로 바라봤다. 어르신, 이거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조요? 네, 필적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의심됩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위조까지? 얼마나 계획적이었던 거야? 경찰이 말했다. 어르신, 이거 단순 횡령이 아니라 문서 위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깜짝 놀라 돌아봤다. 사위였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일어섰다. 김민수 씨 맞으십니까? 사위가 경찰을 보더니 당황했다. 네, 그런데요. 금융범죄 수사팀입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다.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사위가 나를 쏘아봤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민수야,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어머님, 경찰이 사위를 제지했다. 김민수 씨,
흥분하지 마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사위는 경찰을 따라 나갔다. 문이 닫혔다. 고요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오후가 됐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또 왔다. 또 받지 않았다. 10번째 전화에 받았다. 엄마.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엄마, 민수 오빠 경찰서 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아, 그건 오빠가 한 일 때문이야. 엄마가 신고했잖아요. 아니야, 은행에서 자동으로 신고됐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증거 제출했다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아,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딸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민수 오빠 전과자 되면 우린 끝나요. 수진아, 그건 오빠가 생각했어야지. 엄마는 우리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수진아, 엄마도 살아야 해. 엄마는 혼자잖아요. 우린 셋이라고요. 또 그 말이었다. 혼자라서 덜 중요하다는 말. 수진아, 엄마 전화 끊을게. 엄마.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안 돼.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위조 맞습니다. 어르신 서명이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 위조였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 송치됩니다. 문서 위조죄까지 추가돼요. 형량은요? 최소 3년에서 5년입니다. 전화를 끊었다. 복잡한 마음이었다. 사위가 감옥에 간다. 딸은 나를 평생 원망할 것이다. 손주는 못 볼 것이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피해자야. 그날 밤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창문으로 내다봤다. 딸이었다. 혼자였다. 현관문을 열었다. 수진아. 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제발이요. 수진아, 들어와. 딸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고소 취하해 주세요. 수진아, 그건 안 돼. 엄마, 제발이에요. 민수 오빠 감옥 가면 우리의 아빠 없이 커요. 수진아, 그건 오빠가 생각했어야지. 딸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빌게요. 제발이요. 가슴이 무너졌다. 내 딸이 무릎을 꿇고 있다. 이게 내가 원한 건가? 하지만 일어서게 할 수 없었다. 일어서게 하면 또 당한다. 또 돈을 빼앗긴다. 또 무시당한다. 수진아, 일어나. 싫어요. 엄마가 취하할 때까지 안 일어나요. 수진아, 엄마도 힘들어. 딸이 소리쳤다. 엄마는 혼자잖아요. 전셋을 책임져야 한다고요. 나도 소리쳤다.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 있어. 딸이 멈췄다. 처음 듣는 엄마 목소리였을 것이다. 수진아, 엄마는 평생 참았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딸이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다. 뒷모습이 작아졌다. 문을 닫았다. 주저앉았다.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도 살 권리가 있어.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다음 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민수 씨가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주장이요? 어르신께서 동의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거짓말.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며칠 후
경찰서에 갔다. 조사실에 앉았다. 사위가 옆방에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눈이 마주쳤다. 사위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 눈빛에 담긴 건 미움이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피해자야. 그리고 조사가 시작됐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경찰이 앉아서 질문했다. 어르신, 김민수 씨가 주장하는 내용 들어보셨죠? 네, 들었어요. 어르신께서 구두로 동의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경찰이 서류를 펼쳤다. 그럼 이 동의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서류를 다시 봤다.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 글씨체가 아니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필적 감정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위가 소리치고 있었다. 어머니가 동의했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이 사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가족 간 사건은 입증이 어려워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요. 녹음? 문자? 그때 문득 생각났다. 한 달 전 사위와 통화했던 기억이. 그때 핸드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다. 잠깐만요. 제 핸드폰 좀 볼게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을 열었다. 녹음 파일들이 쭉 나열돼 있었다. 하나씩 확인했다. 있었다. 사위와의 통화 녹음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사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 그 돈 잠깐만 빌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내 목소리도 들렸다. 민수야, 엄마도 그 돈 필요해. 어머님은 혼자시잖아요. 우린 셋이에요.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하죠. 경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르신, 이거 언제 녹음이에요? 한 달 전이요. 계속 들어볼게요. 녹음이 이어졌다. 사위가 말했다.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수진이 거둘 돈이잖아요. 미리 쓰는 거예요. 민수야, 그래도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물어봐서 뭐해요? 어머님, 어차피 주실 거면서요.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경찰이 눈을 크게 떴다. 어르신,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이 녹음에서 김민수 씨가 명확히 인정했어요. 어르신 돈을 가져갔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증거가 생겼어. 경찰이 일어섰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거 김민수 씨한테 들려줘야겠어요. 옆방으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사위 얼굴이 보였다. 경찰이 녹음을 틀었다. 사위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경찰이 뭔가 물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축 처졌다. 잠시 후 경찰이 돌아왔다. 어르신, 김민수 씨가 일부 인정했습니다. 일부요? 네, 돈을 가져간 건 인정했는데 위조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럼 서명은 누가 한 거예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더 조사해 봐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이제 끝이 보여.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날 밤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열어봤다. 그만두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손이 떨렸다. 삭제하려는데 또 문자가 왔다. 어르신도 숨길 게 있으시잖아요. 숨길 게? 내가 뭘 숨겼다는 거지? 세 번째 문자가 왔다. 10년 전 일 기억나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던 해였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네 번째 문자. 병원비 어떻게 마련하셨죠? 순간 숨이 멎었다. 어떻게 알았지? 10년 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그때 친척에게 돈을 빌렸다. 2천만 원이었다. 아직 갚지 못했다. 설마 그걸 말하는 건가? 다섯 번째 문자. 그 돈 아직 안 갚으셨죠? 사기죄 아닌가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주워서 다시 봤다. 여섯 번째 문자. 고소 취하 안 하시면 어르신도 고소당합니다.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건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건 차용증을 쓴 빚이었다. 갚을 의사도 있었다. 단지 형편이 어려워 미루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건 협박이야. 진짜 협박이야.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협박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문자 내용을 설명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그건 협박 맞습니다. 신고하세요. 근데 제가 정말 빚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되나요? 빚은 민사 문제고 협박은 형사 문제예요. 별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문자 캡처해서 경찰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절대 협박에 굴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다. 문자를 캡처했다. 경찰서로 갔다. 담당 형사에게 보여줬다. 어르신, 이거 심각한데요. 바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빨리 잡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사위였다. 어머님, 민수야, 어떻게 여기를? 어머님, 대화 좀 합시다. 할 말 없어. 지나가려는데 팔을 잡았다. 어머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나 민수야. 어머님, 저 감옥 가면 수진이랑 지훈이는 어떡해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사위 눈빛이 변했다. 차가웠다. 무서웠다. 어머님, 후회하실 겁니다. 민수야, 협박하지 마.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어머님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역시 그 문자를 보낸 게 민수였구나. 민수야, 그 문자 내가 보낸 거지? 사위가 비웃었다. 증거 있어요? 전 모르는 일인데요. 민수야, 너 지금 범죄를 더하고 있어. 범죄요? 어머님이야말로 친척 돈 떼먹고 계시잖아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건 빚이야. 갚을 거야.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웃기시네요. 사위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까지 고소 취하하세요. 안 돼. 그럼 어머님도 각오하세요. 그리고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간신히 집까지 걸어왔다.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날 밤 또 문자가 왔다. 이번엔 딸이었다. 엄마, 친척 고모한테 전화 왔어요. 빌린 돈 갚으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벌써 연락했구나. 급하게 딸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그건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2천만 원이래요. 진짜예요? 그래, 아빠 병원비 때문에 빌렸어.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딸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민수 오빠 말이 맞네요. 엄마도 빚쟁이시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수진아,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둘 다 돈 문제잖아요. 수진아, 엄마는 갚을 생각이 있어.
하지만 오빤 훔친 거야. 훔쳤다니요? 가족끼리 그게 훔친 거예요? 또 가족 타령이구나. 수진아, 전화 끊을게. 엄마, 고모가 고소한대요. 사기죄로요. 전화가 끊겼다. 온몸이 떨렸다. 이제 나도 고소당하는 건가? 나도 범죄자가 되는 건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다. 새벽에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맞설 거야. 아침이 됐다. 친척 고모에게 전화했다. 고모, 저예요. 정이에요. 정이야, 그 돈 언제 갚을 거니? 고모, 죄송해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10년이나 지났어. 이제 못 기다려. 고모,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안 돼.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고소할 거야. 고모, 제발이요. 정이야, 나도 살아야 해. 미안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할게. 전화가 끊겼다. 주저앉았다.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그때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열어봤다. 박정희 어르신, 저는 은행 직원입니다. 긴급히 연락드릴 일이 있습니다. 은행? 무슨 일이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정희입니다. 어르신 명의로 또 다른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계좌요? 네, 어르신께서 개설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이것도 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또 위조를 했다고? 그 계좌에 돈이 있나요? 네,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500만 원, 그것도 내 돈이었구나. 어르신,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천만 원도 모자라서 500만 원까지. 대체 얼마나 더 가져간 거야?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끝까지 싸우기로. 어떤 협박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왜냐하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내 존엄의 문제였으니까. 추가 계좌 발견 소식을 듣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이거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총 3개의 계좌가 어르신 명의로 개설됐어요. 3개요? 네, 어르신께서 아시는 건 하나뿐이죠? 네, 제 주거래 통장 하나뿐이에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머지 2개는 위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그 계좌들은 누가 쓴 건가요? 김민수 씨입니다. 어르신 돈을 분산해서 빼돌렸어요. 가슴이 무너졌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야? 총 얼마예요? 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3,500만 원입니다. 숨이 막혔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아껴서 참아가며 모은 돈이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형사가 물을 건넸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한 모금 마셨다. 진정이 됐다. 형사님,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가 이미 다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썼다고? 내 평생 돈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형사님, 법정에서 꼭 밝혀주세요. 그럴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있었다. 검사실로 들어갔다. 젊은 여자 검사였다. 어르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겼다. 어르신, 피해 금액이 상당하네요. 네,
제 전 재산이에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수 씨 진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뭐라고 하던가요? 검사가 화면을 돌렸다. 사위 진술서가 보였다. 읽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구두로 동의하셨습니다. 나중에 물려받을 돈이니 미리 쓰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검사님, 이건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검사가 노트북을 켰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사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 그 돈 잠깐만 빌려주세요. 내 목소리도 들렸다. 민수야, 엄마도 그 돈 필요해. 검사가 말했다. 이 녹음에서 명확히 드러나죠. 어르신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네, 절대 동의 안 했어요. 검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어르신, 이건 김민수 씨 통화 녹음입니다. 통화 녹음요? 네, 저희가 영장으로 확보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사위 목소리였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야, 성공했어. 어머니 통장에서 3천 빼냈어. 상대방이 웃었다. 대박, 어떻게 했어? 핸드폰 비밀번호 알아냈지. 그걸로 계좌 이체했어. 계획적이었구나. 완전히 계획적이었어. 녹음이 계속됐다. 근데 걸리면 어떡해? 사위가 비웃었다. 안 걸려. 늙은이가 뭘 알아. 그리고 설령 알아도 가족이니까 참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가족이니까 참을 거라고? 날 그렇게 봤구나. 상대방이 물었다. 나머지 500은? 그건 따로 계좌 만들어서 빼뒀어. 나중에 나눠 쓰자. 500만 원도 나눠 쓸 거였구나. 친구랑. 검사가 녹음을 멈췄다. 어르신, 들으셨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검사가 말했다. 이 녹음으로 김민수 씨는 끝입니다. 명백한 사기와 횡령이에요. 형량은요? 최소 5년은 받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힘이 쭉 빠졌다. 소파에 앉았다. 녹음 속 사위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늙은이가 뭘 알아. 가족이니까 참을 거야. 눈물이 났다. 한참을 울었다. 저녁이 됐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또 왔다. 또 받지 않았다. 10번째에 받았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엄마,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녹음 들었어요. 녹음을? 검찰이 딸한테도 들려줬구나. 그래, 들었구나. 딸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요. 처음 듣는 사과였다. 엄마, 저 몰랐어요. 민수 오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수진아. 엄마, 정말 몰랐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믿고 싶었다. 내 딸이 공범이 아니길 바랐다. 수진아, 정말 몰랐어? 네, 엄마. 맹세해요. 저는 사업 자금 빌린 줄만 알았어요. 그럼 계좌 위조는? 그것도 몰랐어요. 민수 오빠가 엄마한테 허락받았다고 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렸다. 수진아, 엄마 믿을게. 딸이 더 세게 울었다. 엄마, 어떡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래, 수진이도 피해자구나. 가슴이 아팠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말 들을걸. 전화 너머로 딸의 오열이 들렸다. 한참을 같이 울었다. 전화를 끊었다. 복잡한 마음이었다. 사위는 미웠다. 하지만 딸은 불쌍했다. 손주는 더 불쌍했다. 하지만 나도 피해자야. 나도 살아야 해. 다음 날 재판 날짜가 잡혔다.
한 달 후였다. 변호사와 상담했다. 어르신, 재판은 걱정 마세요. 이길 겁니다. 그래도 떨려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잘못이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어르신, 법정에서 진술하실 수 있으세요?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하시면 좋아요. 어르신 육성으로 피해를 말씀하시면 판사도 감정이입하거든요. 그럼 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예상 질문 알려드릴게요. 며칠간 준비했다. 예상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했다. 밤마다 연습했다.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았다. 재판 전날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한다. 사위와 마주쳐야 한다. 무서웠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내가 해야 해.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새벽까지 뒤척였다. 동이 텄다. 재판 당일이었다. 검은색 옷을 입었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나는 피해자야. 당당하게 말할 거야. 법원에 도착했다. 웅장한 건물이었다. 계단을 올랐다. 법정 앞에 섰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판사석이 보였다. 피고인석에 사위가 앉아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가 물었다. 피해자 박정희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일어섰다. 네,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는 68회를 살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제 사위가 제 평생 돈을 가져갔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법정이 조용했다. 저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목이 메었다. 그 돈은 제가 아플 때 쓸 돈이었어요. 혼자 살아갈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사위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으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딸 거라고요. 판사가 귀 기울였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 돈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커졌다.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부디 정의로운 판결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해냈다. 다 말했어. 내 목소리로 다 말했어. 판사가 사위를 쳐다봤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사위가 일어섰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사과였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사위가 대답했다. 사업 자금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해서 다 날렸습니다. 다 날렸다고? 내 평생 돈을 다 날렸다고? 분노가 치밀었다. 일어서려는데 변호사가 제지했다. 재판이 계속됐다. 증거가 제출됐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위조 서류가 공개됐다. 모든 증거가 사위를 향했다. 1시간 후 판사가 말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변호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겼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완벽해요. 유죄 확실합니다.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끝이 보여.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돌아봤다. 딸이었다. 손주를 안고 있었다. 수진아. 딸이 다가왔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손주를 내밀었다. 엄마, 지훈이 안아주세요. 손주를 안았다. 따뜻했다. 눈물이 났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딸도 울고 있었다. 수진아, 엄마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엄마. 모녀가 껴안았다. 한참을 울었다. 손주도 같이 울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치유의 눈물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판결일이 왔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앞자리에 앉았다. 딸이 옆에 있었다. 손을 꼭 잡아줬다.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 일어섰다. 착석하십시오.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다. 피고인 김민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총 3,5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또한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배상하라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눈물이 났다. 딸이 나를 안았다. 엄마, 끝났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돈은 압류 절차 밟으면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 정도요. 재산 조사해서 회수할게요. 집으로 돌아왔다. 딸과 손주가 함께였다. 거실에 앉았다. 딸이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를 마셨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수진아, 괜찮아. 너는 잘못 없어. 하지만 애 아빠가 감옥에.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아,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어. 엄마 혼자 사시는데 제가 어떻게 엄마한테 기대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너희를 도와줄게. 엄마.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뭐예요? 다시는 엄마를 무시하지 마. 나이가 많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모녀가 껴안았다. 한 달 후 돈이 일부 돌아왔다. 2천만 원이었다. 나머지는 이미 사위가 써버렸다. 돌려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되찾았으니까. 나는 그 돈으로 새 통장을 만들었다. 이번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비밀번호도 복잡하게 설정했다. 은행에서 나오는데 딸이 물었다. 엄마, 새 통장 만드셨어요? 응.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순간 멈칫했다. 딸이 웃었다. 농담이에요, 엄마. 엄마 돈이니까 엄마가 관리하세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 달라졌구나. 수진이도 이제 알았구나.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있었다. 통장을 꺼내봤다. 잔액 2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온전히 내 돈이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내 돈이었다. 창밖을 봤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68배 인생. 힘들었다. 외로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통장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핸드폰이 울렸다. 친척 고모였다.
정희야, 소식 들었어. 잘 이겨냈구나. 네, 고모. 감사해요. 그 빈말이야. 천천히 갚아도 돼. 급하지 않아.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모,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었다. 세상이 조금 따뜻해 보였다. 다음 날 딸이 찾아왔다. 손주를 데리고 왔다. 엄마, 같이 공원 갈까요? 그래, 가자. 공원에 갔다. 손주가 뛰어놀았다. 벤치에 앉아 지켜봤다. 딸이 말했다. 엄마, 제가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 네, 파트타임이지만 시작이에요. 자랑스러웠다. 잘했어, 수진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싸우는 모습 보고 용기 얻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수진아, 우리 이제 잘 살아보자. 네, 엄마. 모녀가 웃었다. 손주도 웃었다. 따뜻한 오후였다.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나는 배웠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 인생도 이제 다시 빛날 것 같았다. 68배 새로운 시작이었다. 늦은 나이였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남은 인생 나답게 살겠다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나로서 살겠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것입니다. 당당하게 지키세요. 주인공과 당신을 응원하신다면 톡톡 화면 터치 2번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